원피스 1183화는 지난 1182화에 이어 로키와 이무의 거대한 싸움으로 그 서막을 엽니다. 로키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이렇게 끈질긴 녀석은 처음 본다. 그리고 이무는 로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의 병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너희를 없애버리겠다. 도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동시에 로키와 이무가 검을 부딪히죠. 그리고 장면은 비의 신 자자를 상대하는 거인족 전사들의 전장으로 전환됩니다. 거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아이들을 되찾아라. 드디어 살아남았다고 생각한 삶이었는데 아이들을 넘겨줄 수는 없다.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초파가 다급하게 그들을 만류합니다. 기다려, 너희들 움직이지 마. 수혈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면 정말로 죽는다고. 하지만 거인들은 초파의 말을 뿌리치며 외칩니다. 내 목숨 따윈 상관없어.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리고 장면은 얼어붙은 군코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군코는 눈을 감은 채 낮게 읊조리죠. 부룩. 장면은 우솝과 나미가 있는 곳으로 전환되고 우솝이 부룩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는 사람이야, 부룩? 싸웠던 적이라거나 그런 거야? 부룩은 깊은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적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맞다면 지금쯤 77세여야 하거든요. 나미가 깜짝 놀라 외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겠네. 아니면 그 여자가 천룡인이라서 그런 거야? 부룩이 씁쓸하게 사실을 밝힙니다. 네, 당시 그녀는 제 고향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녀가 성지로 떠나면서 우리는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부룩은 군코와 싸울 당시 갑자기 군코가 자신들의 붕대를 풀어주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갑자기 악마처럼 변했다는 순간을 상상하며 말합니다. 그녀는 마치 어떤 식으로든 세계의 인격을 가진 것 같군요. 그리고 장면은 70년 전 웨스트블루로 전환되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음악이 넘쳐나던 에스페리아 왕국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당시 20살이었던 강습부대 대장 부룩과 부룩을 너무나 좋아해서 졸졸 따르던 7살의 군코 공주가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한 군인이 루벤 국왕에게 다급하게 뛰어 보고합니다. 말을 탄 갱스터 무리가 항구에서 도시로 곧장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리에 습격대 병력을 배치해두긴 했습니다만 놈들의 수가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루벤 국왕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놈들의 목적이 뭐냐? 부하가 비명을 지르듯 대답하죠. 그 빌어먹을 놈들이 한동안 칸델님을 노리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루벤 국왕은 즉시 명령합니다.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극장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칸델에게 당장 전해. 장면은 칸델이 오페라를 보고 있던 극장으로 전환되고 무자비한 갱스터 무리들이 극장을 에워쌉니다. 바로 그 정체불명의 순간 부르기 전장에 번개처럼 나타나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콧노래 새그름 화살기 빼기. 그 외침과 동시에 갱스터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은 부룩을 향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장한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에스페리아 왕국에는 2명의 거대한 스타가 존재했다. 그중 한 명은 전 돌격부대의 대장이자 현재 왕국의 여왕인 칸델. 다른 한 명은 비록 그의 음악의 평판이 나빴지만 상대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베어버리는 쾌속배기의 달인이자 돌격수대의 선장, 콧노래의 부룩. 그리고 이 나레이션으로 끝으로 1183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83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단연 이무의 대사입니다. 현재 엘버프에서 로키와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무는 그를 압박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도잔처럼 니카와 니그오드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이무가 말한 도잔은 누구인가? 원피스에서 각 회차의 제목은 해당 에피소드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1183화의 핵심 포인트는 이무의 입을 통해 도잔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의 제목이 죽음 혹은 이별을 암시하는 안녕 인어공주인 만큼 이 제목을 도잔의 죽음과 연결해보면 퍼즐이 아주 직관적으로 맞물립니다. 즉, 이무가 도잔을 처단했던 과거의 사건이 이번 화의 제목인 안녕 인어공주와 그대로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잔은 공백의 백년의 포세이돈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직관적인 추측입니다. 보통 어인서 왕족은 되게 부드러운 어감이나 바다, 별과 관련된 이름을 씁니다. 반면 도잔이라는 투박하고 단단한 어감은 오히려 엘버프의 거인족이나
와노쿠니 계열의 전사에게 훨씬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도잔이 인어공주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무의 대사 패턴에 있습니다. 이무는 현재 인물들을 칭할 때 본명이 아닌 800년 전 공백의 백년의 시절의 코드네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니카와 니도우그는 죽일 것이다. 마치 도잔처럼. 이 화법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 도잔이 정말 과거의 인어공주였다면 이무는 코드네임인 포세이돈이라고 불렀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루피나 로키는 고대의 타이틀로 부르면서 인어공주만 도잔이라는 별개의 이름으로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무의 대사는 너희가 아무리 고대임을 각성해봤자 과거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도잔 역시 내손에 죽었다라며 로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는 도발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 도잔은 누구일까요? 저는 대지의 신이라 생각합니다. 1182화에서는 킬링어 및 천룡인들이 두려워하는 비의 신 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비의 신은 과거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언급되었던 태양, 비, 대지, 숲의 4대 신 중 한 명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름의 유래입니다. 태양의 신 니카가 활짝 웃는 의성어에서 따온 이름인 것처럼 자자 역시 일본어로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인 자자에서 가져온 명칭입니다. 이는 나머지 신들의 이름 또한 자연의 소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숲의 신은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 사라 혹은 자자와 계열일 수 있을 겁니다. 대지의 신은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인 구라일 수 있겠죠. 다만 도잔도 대지의 의성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대지가 엄청난 무게감으로 움직이거나 거대한 땅이 울리는 소리를 표현할 때 도잔이 사용합니다. 도는 거대한 물체가 땅에 충돌하거나 대지가 울리는 소리. 자는 흙과 모래가 거대하게 무너지거나 땅을 딛는 소리. 즉, 도자는 단순한 인명이 아니라 지진이나 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내는 거대한 울림소리를 형성한 이름인 거라는 거죠. 니카가 웃음소리에서 탄생한 신이듯 도우자는 땅의 소리에서 탄생한 대지의 신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만약 대지의 신 이름이 정말로 지진 소리인 도잔이라면 현재 흔들흔들 열매를 보유한 검은 수염 티치가 대지의 신의 자리를 차지했거나 그 운명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확신에 가까워집니다. 분명한 건 티치는 이미 전반적인 설정 자체가 대지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복선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티치가 가진 두 능력은 모두 대지로 수렴됩니다.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어둠의 무한 중력은 대지의 근원적인 힘이며 지형 자체를 뒤엎는 지진은 대지의 가장 파괴적인 권능입니다. 또한 능력이 나를 선택했다는 티치의 말처럼 동물계 열매에 깃든 대지의 신이라는 의지가 티치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태양의 신이 루피를 택한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하늘섬의 에넬이 동경했던 페어리바스의 정체는 결국 달이었고 이는 곧 끝없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즉, 어린 시절 달을 바라보던 티치의 모습은 그가 대지의 기운과 깊게 연결된 존재임을 암시한 걸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티치가 마지막에 각성할 열매의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대지의 신 도잔이라는 거죠. 결국 이번 이무의 대사는 태양의 신 루피, 전쟁의 신 니도우그 로키뿐만 아니라 대지의 권능을 손에 넣은 티치와의 피할 수 없는 최종 결전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이라 할 수 있겠죠.